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누구에게는 운명의 날이 될 4월 10일 수요일 아침이 아니죠. 이제 점심이 되어가고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 선거일인데요. 저는 지금 선거 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 촬영하고 나서 바로 이제 투표를 할 계획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직 투표 안 하시는 분도 있다면 꼭 좀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떤 걸 느끼냐면, 만약에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뭔가 자신의 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한다 이러면 대주주들이 과연 소액주주들을 쉽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H모 회사에서도 소액주주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대주주가 하고 회사가 하려고 했던 방향들이 다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자기 의사표현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대주주들은 소액주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건데요. 이 투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강하게 하다 보면 정치를 하는 분들이 더 국민 눈치를 보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이제 민주주의에 가진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스템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보다 강한 것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강할 때 자본주의가 더 활력을 갖고 꽃을 피운다라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 투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좀 느긋하게, 일찍은 일어났습니다만 느긋하게 미국 시장 정리하고 이 투표하는 장소까지 아침밥도 먹고 나왔는데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우리 권시우처럼 어제 그룹 이펙스의 정규 앨범 쇼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자녀들한테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편인 아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한테 이제 상처를 받거나 이런 일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깐시우하고는 좀 다른 성향이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참 우리 깐시우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말하기 참 어렵네요. 우리 자식들이 잘 성장해 준 것 같아서 참 고맙고, 이 정규 일찍까지 오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도 계속 이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눈을 떴는데, 조만간에 덕분에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될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판세인지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는 연습생에서 본궤도로 올라가는 게 어렵지 본궤도로 올라가면 쉬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숱한 그룹들이 1년에 수백 개 이상의 그룹들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룹 이펙스는 데뷔 1000일을 맞아서 1000일을 이제 넘기고 나서 기존의 일종의 예비 앨범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제 정규 1집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축하하고, 그리고 저는 듣기에 노래가 상당히 좋았다 라는 말씀도 나눠본다.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매우 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장을 보면서 느꼈던 기술적인 부분은 엔비디아에 적은 다른 기업이 아니라 엔비디아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는 건 시장에 대해서 생각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있을 CPI, P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눈치 보기 흐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가격에 충격을 좀 매겼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되돌림이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중 변동성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냐면요. 장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정쯤 되었을 때, 제가 원래 자정에 미국 시장을 보진 않는데 쇼케이스 갔다가 오면서 보게 됐어요. VIX 변동성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16.3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7, 제가 이번에 웬만하면 16에서 17쯤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쪽이 맥스 아니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정도 수준 끝까지 올라갔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 건 없어요, 지금. 근데 종가는 어떻게 끝났냐? 14.98달러로 전일 대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고조차가 변동성 지수가 무려 9%나 변동성이 났고, 그만큼 큰 폭으로 변동성 지수가 올랐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장이 한번 춤을 췄고요. 주식시장 한번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채권 시장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리의 고공행진에 대한 그 반발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내일 나오게 될 CPI, PPI 등에 따라서 금리 상황들은 조금 더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채권이 조금 위축됐다라는 게 입찰의 흐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채권 입찰 3년 만기 580억 규모의 재무부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 금리가 기준보다 더 높은 4.548%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6번의 입찰에서 3년물은 4.41%의 금리가 평균이었는데요. 그보다 상당히 높게 4.54%가 상당히 높게 그 금리가 형성이 됐고, 응찰률이 2.5배입니다. 기존에는 2.58배였으니까 이 응찰률도 평소보다 떨어졌으니까 채권 심리가 많이 죽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금값은 여전히 그 사상 최고치를 매일같이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로 올라가면서 금값이 얼마가 됐냐면 2,371달러가 됐습니다. 전일 2,358달러였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올라서 이제 2,400달러를 눈앞에 두는 상황이에요. 와, 이건 연초에 비해서는 거의 20% 정도 올랐습니다. 와, 금리를 안 주니까, 금은 금리를 안 주니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가격 변동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분위기 봐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야, 이게 쉽게 꺾이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수익 실현 목표가 욕구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스라엘과 가자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거를 그냥 전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이스라엘 가자 사태가 마무리될 것 같았었습니다. 왜냐면은 98 여단인가? 98 사단을 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라파를 위해서 빼는 거지 다 빼는 거 아니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좀 떨어졌으니까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재미난 건, 오늘 제목으로 뽑아봤듯이 엔비디아의 적은 엔비디아다라고 표현했던 거는 뭐냐면, AI 시장에서 좀 시장의 질적 변화가 조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바리온 리서치 등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일단 AI 시장의 상황들이 좀 많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빅테크들이 직접 칩을 만들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글이 자체 칩을 개발을 발표했는데, 이건 ARM 기반이에요. ARM 기반으로 CPU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공개를 했습니다. 엑시온이라는 것들을 공개했는데, 이것은 ARM의 네오버스 2라는 IP를 기반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이 네오버스 2라는 IP가 엔비디아도 최근 GPU에 사용했던 그런 기반의 설계 아키텍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이런 엑시온 칩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해서 만드는데, 이 모두가 이 네오버스 2를 가지고 지금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그라비션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발트라는 칩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뭐냐면, 이 빅테크들이 이거 칩 비용으로 너무 많이 드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고 있는데, 일단 먼저 CPU 같은 걸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CPU에서는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되냐면, 우리가 인텔과 AMD가 그동안에 영위를 하였던 X86이라는 설계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여기와 그 다음에 ARM 기반, ARM 기반 간에 서로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전력 사용량이 너무나 중요해졌겠죠. 그렇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PC 기반에서 돌릴 때는 전력을 많이 소모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천문학적인 전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낮은 칩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이 부분들이 지금 암 진영, 암 아키텍처를 가지고 CPU도 만들고 GPU도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퀄컴도 암 기반으로 지금 칩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만드는 퀄컴 칩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PC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인데요. 이번에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AI PC에 사용되는 퀄컴 칩의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 애플의 M3 칩 기반의 맥북 에어보다도 더 성능이 상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M1이 굉장히 획기적인, 실리콘 기반에서는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M1 그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저는 보통 노트북을 3년 또는 4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근데 이 지금 노트북은 중간에 이제 고장이 나서 하나를 더 샀었어요. 고장이 나서 하나를 더 샀는데 아직도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4년이 뭡니까? 좀 한 5년 넘게 쓰고 있는데 바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M2가 나왔는데 매력이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M2가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M1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M1 칩이. 그만큼 M1이 아주 성능이 개선된 거고, 이번에 M3는 M2 대비 상당히 성능이 더 향상됐기 때문에 지금 고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M1에서 M3로 갈 건가? 이 고려는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퀄컴 ARM 기반의 칩으로 만든 AI PC는 오히려 이 맥북 에어 M3 칩보다 더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현존하는 노트북 사양 중에서는 가장 그 성능이 뛰어난 그런 노트북을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만드는 것 아니냐, 그것도 퀄컴과 더불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보면 최근에 지금 해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 퀄컴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합병을 했잖아요. 재작년인 것 같은데 어디죠? 맥에 애플의 그 실리콘을 만들었던 핵심 인력들이 나와서 만든 칩 회사, 팹리스 회사를 흡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표를 부사장으로 땡겨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퀄컴이 한번 잘 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상상을 미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 얘기를 조금 더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애플보다 더 뛰어난 칩을 퀄컴이 만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주가도 그래서 그런지 110달러 선에서부터 지금 170달러대로 퀄컴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칩 간의 전쟁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퀄컴은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X86 쪽 진영이 휘청거리자 인텔과 AMD도 좀 휘청거렸는데 얘네들은 이제 좀 회복을 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회복을 못하고 2%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칩 간의 전쟁이 심해지고 엔비디아 칩에서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너무나 비싼 돈을 주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부담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CPU를 만드는데 GPU는 못 만들겠느냐.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시도를 하지 않겠는가. 어떤 기업을 통해서든지 GPU의 이 고마진에 대한 불만이 다른 칩 제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이 칩과 관련돼서 아주 재미난 일들이 벌어졌고, 이 부분들은 또 평일날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은행 관계자 발언이 있었습니다.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이분은 투표권은 없습니다. 매파시죠. 미국 고용시장이 매우 강력한 상황은 아니지만, 레드핫은 아니지만 여전히 타이트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기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에다가서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 경제는 일부 취약한 부분도 있으나 점진적으로 회복 중이며 회복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가는 전망 범위 내에서 추세적으로 하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하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유지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쉽사리 철회할 것 같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에서는 변동이 별로 거의 없었고요. 원화와 위안화가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화는 1351원 거래가 되어지고 있고요. 미국 국채 가격이 그동안에 약세였던 탓인지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4.42% 되어지던 미국 10년물 국채가 4.36으로 약 6bp 정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원자재 가격은 말씀드렸던 대로 금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으나 유가는 소폭 수익 욕구 흐름에 따라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나쁘진 않은데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 저쪽으로는 산이 보이는데 산이 좀 뿌옇게 좀 보이고 있고, 태양빛은
따뜻한 편이네요. 그 아침에는 쌀쌀했는데 지금 찍는 중에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의 권리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가 쟁취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나오셔서 한번 투표를 하시기를 권고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그리고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